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경기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테마 강의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문제가 나온다면 경기 변동은 한 문제는 무조건 떠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 나온다면 거미집이론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거미집이론. 그래서 거미집이론이 이제 그 모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는 자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용어 정리를 좀 들어가셔야 돼요. 87페이지 가시면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 그래서 일반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일반 경기 변동. 일반 경기 변동은 전반적인 경기를 다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주식시장도 있고, 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뭐 의류시장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자, 나라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르죠. 자, 그래서 부동산도 하나 일반 경기 안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기를 다 평균을 해서 총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일반 경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용어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경기도 경기가 변해요. 변동한다는 것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상승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죠.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점.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림에서 이렇게 거진 거는 평균 경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국면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칠판 주계가 일반 기업에서 생산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주기로 가는데요. 경기가 좋은 거를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자, 그래서 여기가 후퇴가 오고요. 여기가 이제 불황이죠. 불황. 여기를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가 회복하네요. 회복해서 다시 호황으로 올 수가 있죠. 경기가 이제 변동한다는 것은 경기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계속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개의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반 경기에서는 이 칠판 주기가 호황 때는 생산이 늘어나고 주가가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죠. 근데 불황 때는 생산이 줄고 재고가 쌓여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87페이지 주기와 진폭이라는 게 있죠. 그럼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저점에서 저점까지, 정점에서 정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다음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이렇게 해서 일반 경기는 보시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진폭이라는 건 저점과 정점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스태그플레이션만 우리가 볼게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경기가 침체상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요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다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들어보겠죠. 넘겨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그 88페이지 보시면 형태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시고요. 자, 경기 변동의 유형은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요. 일단 경기 변동의 유형에 두 학자만 가져가세요. 두 학자. 주굴라 파동과 오른쪽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경기 변동에서는 주굴라라는 사람이 자,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얘기해서 우리가 한 6에서 10년 정도 주기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전자 제품 회사가 얘기한 게 자, 제품을 만들고 다시 또 제품이 또 우리가 세트되고 또 제품을 만들 때 한 10년 정도 주기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부동산은 오른쪽에 건축순환 한센이라는 학자가 중요해요. 자, 여기를 잡으세요.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셔야 됩니다.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걸 이제 가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한센이라는 학자가 건축순환을 얘기합니다.
건축 순환, 건축 경기죠. 그래서 보통 건축 경기는 어떻게 돼요?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있죠. 근데 보통 주거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중평균에서 주거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한센이라는 학자가 17에서 18년을 얘기를 했죠. 주거용에 대한 그 주기예요. 그래서 좀 편법을 쓴다면, 자, 우리가 이 주방납품업체 한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주방납품업체니까 주거용이다. 주택 수급 간의 시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넘겨보시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아쉽게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90페이지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특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일반 경기 변동과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칠판주기 같은 우리 일반 기업의 생산과 부동산 주택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징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90페이지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의의만 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 협의는 주거용이고 광의가 상고업용, 채광의가 토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거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경기보다 다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칠판 주계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변동이 흐른다면 정점에서 바로 생산이 돼요. 칠판 주계는 수요가 있으면 바로 생산이 되는데, 자, 주택이라는 건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려요.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특징의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주기가 깁니다.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큽니다. 정점과 저점 사이가 크겠죠.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라는 것은요, 자, 이 정점과 정점 사이가 크다는 것은 건설을 하는데 한 1, 2년 정도 뒤쳐져요. 그래서 자, 그 뒤처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타자가 게을 타자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한 1, 2년 정도 뒤처지겠죠. 그래서 그 타성기간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요.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어디가 딱 저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뜨는 게, 자, 순환 국면이 좀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다 불이 들어가야 되죠. 쓰리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변동이라는 자체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투기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이 발생되고 서울 전체가 발생되며 전국으로 확대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항상 전국적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게 우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더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뜨는 게, 자,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려요. 그럼 회복이 느리죠. 그래서 회복이 느리다.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빨리 나타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정책을 써요. 정부가 갑자기. 그러면 확 이 시장이 냉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약간 편법을 쓰면요,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데 정상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려가는 건 좀 빠르죠.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제목 위주로 가지고 갈게요. 자, 1번 90페이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길죠. 진폭이 크죠. 자, 주기가 2배 정도 깁니다.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이죠.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얘기했고요. 타성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 일반 경기 진퇴에 그치는 시간차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경기 양상이 나타난다. 자, 지역마다 틀리겠죠. 당연합니다. 도시마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순환에 대한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금융기관이 있어요. 은행이. 자, 은행도 이제 자원 배분을 해서 이윤이 있는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서 금리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경기가 자, 이렇게 주거형과 주거형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고 보세요.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 그러면 자, 돈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경기와의 대한 차이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상고업용과 주거용은 어떻게 우리가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경기가 아주 좋아요. 그럼 기업들이 공장, 이 칠판주기의 공장을 만들고 사무실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럼 돈의 흐름은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위축되겠죠. 보통 주거용은 정책상 저리를 빌려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공장을 안 만들죠. 그럼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서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역순환 쪽으로 가고요.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건축순환이라는 경기로 이 부동산을 주상공으로 가중평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느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착공성 완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일치시키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순환적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쪽으로 움직입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이죠. 그런데 주식은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기 전에 투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전순환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순환 쪽은 주식시장이 대표적이고요. 동시순환 쪽은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 후순환 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고요. 근데 반드시 후순환하면 안 돼요. 자, 불규칙이기 때문에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죠. 역순환이라는 건 주거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가시면 5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이죠. 여기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면 여기에 국면에 대한 특징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러면 일반 경기를 봤듯이 부동산 경기도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순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일반 경기처럼 순환을 한다면 국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4개의 국면이 있고요. 또 2개로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경기 변동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 변동은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배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92페이지가.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입니다. 4개의 국면이 있어요. 순환 국면이. 순환 국면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국면이라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인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도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서 자, 저점을 찍고 정점으로 온 다음에 다시 저점을 찍겠죠. 그럼 꼭대기가 제가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점이 저점이죠. 자, 그럼 우리도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평균 경기가 있으면 4개의 국면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일반 경기를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도 하고요. 호황이라고도 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상향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시장, 후퇴가 오고 여기가 하향이에요. 또 불황이라고도 하고요. 불황이라고도 하고 하향시장이라고도 하죠.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옵니다. 회복. 그래서 자 여기를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확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과거의 사례 가격하고 중시 현상, 그 다음에 공가율이라는 게 뜹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나와 있는 책에 우리 책의 가장 장점은 여기 거기에 굵은 글씨, 그 색깔 치는 것이 가장 유력해요. 여길 위주로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사례 가격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누구 중시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공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실과 공가율도 있기 때문에 거길 또 추가적으로 보고요. 금리라는 건 좀 나오진 않습니다. 금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92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제가 암기를 할 때 3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기억이 3개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의 양. 건축의 양은 건축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 지표죠. 공급 지표. 건축량이 늘어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량입니다. 주택의 거래량. 거래량은 주택의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요 지표라고 해서 자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도 늘어나면 좋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에요. 자 가격 변동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얘에 대한 실물 지표에서 중심에서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고 하죠. 보조 지표로. 자 그러면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92페이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측면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등기 신청 건수나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 실적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공급 측면은 건축량입니다. 자, 건축을 우리가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게 있죠. 그래서 허가 신청 건수 같은 거는 택지 분양 실적은 택지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게 아니라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선행 지표로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량, 가격은요. 가격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직접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보조 지표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투기라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중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 중시냐? 가격이 올라요. 그럼 계속 오르면 자 여기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자 중시로 갑니다. 매도자. 그럼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겠죠.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니 자 매도자 중시로 가는 거죠. 우리가 거래를 미룬 사람 쪽으로 우리가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요. 매수자는 안 사요. 더 떨어지니까. 자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겠죠.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죠. 매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자 금리는 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데요. 자 상향시장은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자가 낮으니까 참여하고요. 자 여기는 하향시장은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왜? 돈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편법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이 비어 있는 게 공가율이라고 하고요. 사무실이 비어 있는 걸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상향시장은 내놓기만 하면 거래가 되니까 공실공가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공실공가가 늘어납니다. 자 가장 잘 뜨는 게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인데 과거의 사례 가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만약에 20억이었다, 이 건물이. 그러면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그죠? 그러면 상향시장은 계속 올라가니까 얘의 가격은 나의 하한선이 되고요. 자, 하향시장은 떨어지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자, 편법을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요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올라가고 요거는 내려가요. 자, 그러면 가격으로 볼게요. 자,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집니다.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떨어지고요.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가죠.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대 지표예요. 그럼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반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시고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과거의 사례가격은 나한테 하한가가 되는 거죠. 금리 낮고 공실 낮죠.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죠. 매수자 시장. 근데 과거의 사례가격은 나한테 상한가가 됩니다. 근데 금리 높고 공실 높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갈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회복서부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통 회복을 먼저 내요. 그럼 회상 후하로 암기를 하시는 게, 자,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중개업을 하시다가 투자자들이 어디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정점보다는 저점을 찍으셔야 돼요. 왜 정점은 안 되냐? 상향 다음에 후퇴가 될 가능성이 내포되면 이 상향이나 정점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저점을 찍어서 우리가 회복했다면 여기가 투자의 적기예요. 그럼 저점을 찍고 투자했다면 이거 대박이죠. 그럼 내가 그걸 회상합니다. 그럼 내가 이익이 생기니까 후하다. 그래서 회상 후하로 암기하시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핵심만 잡겠습니다. 자, 회복 시장은 2번. 자, 지금 회복이 되니까 돈 빌리기가 쉽죠. 금리가 낮고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3번 중요합니다. 자, 회복 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죠. 근데 이건 반전되기 때문에 매수에서 매도로 반전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전 가격이 돼요. 이전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는 게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가격이 같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자, 4번에 보시면 매도자 시장이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회복할 때는 우리가 개별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상향시장 갑니다. 상향시장은 핵심만 잡아볼게요. 자, 3번을 체크하실 게 상향 다음에 후퇴가 나오죠. 그래서 상향시장은 후퇴시장의 전 국면이에요. 경기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상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5번 매도자 중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 늘어나고 그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겠죠. 후퇴시장 갑니다. 자, 후퇴시장은 2번. 자,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나한테 상한선이 되고 자, 여기서는 기준가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매도에서 매수자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공실률은 좀 더 커지겠죠. 반대니까. 하향시장 갑니다. 자, 하향시장은 밑에 자, 금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부동산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4번이죠. 종전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된다. 그 다음에 매수자 시장이다. 건축 허가 시점 건수 상당히 저하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닙니다. 자, 이건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들어보세요.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 만약에 2억이었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암만 불황이라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불황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황이라도 강남이나 종로 같은 데 가시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점포, 그죠? 위치가 좋고 그다음에 불황을 잘 안 타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수 국면입니다. 그래서 순환 국면이 아니라 모든 국면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안정돼 있으면서 가벼운 상승을 하죠. 자, 가볼게요. 안정시장으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돼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한 위치가 좋고 적정 규모의 주택. 자, 그럼 어때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과거는 지금 가격과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이 귀유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의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게요. 그 다음, 교수님, 왜요? 그럼 어디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88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88페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경기 변동에 대한 순환 금융상의 특징,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형태 세 가지가 나와요. 쉽게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올 것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경기 변동의 형태와 순환 금융상의 특징이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형태로 한번 볼게요. 자, 형태는 자,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순환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절적입니다. 그래서 순계충무라고 제가 암기를 하려는데요. 순환적이라는 것은 경기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게 거의 전반적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상후화로 암기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회상후화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후화. 자, 회복 다음에 상향시장이 오고요. 상향시장 다음에 후퇴 다음에 하향시장이 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절적은 뭐냐? 자, 이 세 가지 형태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순환의 다른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비순환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순환적. 그래서 계절적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요.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요. 근데 자, 대학교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원룸에 공실이 생기죠. 자, 이런 건 계절적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정점을 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지금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자, 이건 순환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점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점, 저점이 나오면 이건 순환이고요. 자, 계절적은 매년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12월 달에 다른 달보다 건축 허가를 주었다는 거는 자, 이건 계절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적은 우리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경기 추세가.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자, 무작위적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순계충무로 암기하시는데 순계충무. 무작위적은 불규칙이에요. 랜덤, 우발적이죠. 그래서 비주기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진 같은 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지진이 뭐 건축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놔주길 원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좀 반대적이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지진이 좀 나야 건축 활동이 좀 활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건축에 대한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가 대박 나겠죠. 근데 예측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잘 뜨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을 어떤 걸 쓸지 예측이 힘들죠.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경기 변동 형태로 갑니다. 추세라는 건 50년 주기 장기적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것도 오긴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시면 추세적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흐른다는 거고요. 순환은 일정한 주기로 순환을 하죠. 자, 계절적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부동산 경기 다른 계절보다 둔화될 수 있죠. 대학교 근처에 방학에 원룸에 공실이 생긴다. 공가일이 생긴다. 자, 불규칙에다가 별표. 무작위적은 천재지변 같은 거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뭐 DTI를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불규칙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경기 변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우리 거미집으로 갈게요. 자, 거미집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미집 모형이 나온다면 일이 가겠지만 오른쪽에 거미집 모형의 그 유형이 나와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이 건기 변동을 끝냈고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드리고 시장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